2026년 2월 1일 일요일 아침 특별 뉴스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서울의 바깥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지만 제가 곧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파이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굴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 기자님, 지난 24시간 동안 잠은 좀 주무셨어요?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김영커님? 눈 뜨자마자 지갑 확인하고 X 켜서 분위기 살피느라 정신없었죠. 근데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암울해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가격 떨어졌다고 아우성들이고, 오늘 아침엔 좀 충격적인 소식 없습니까? 아니면 또 생태계니 뭐니 하는 희망 고문, 그림의 떡 같은 소식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전 이제 가격이 언제 떡상할지만 관심 있다고요. 박 기자님의 조바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는 살아있는 숫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희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분께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소식이죠. 코인포매니아의 최신 보고서와 제가 오늘 아침 입수한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파이 네트워크가 보안 의심이나 지역 제한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약 250만 개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차단을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뭐라고요? 250만 계정이 풀려났다고요? 잠깐만요, 김앵커님. 이거 좀 자세히 분석해 주세요.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것도 부정행위 의심받던 계정들을 한꺼번에 풀어준다고요? 코어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겁니까? 진정하세요. 이건 무차별적인 사면이 아닙니다. 코어팀은 엄격한 검토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총 사용자 수는 무려 1,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아셔야 할 게 이 1,600만 개의 실제 지갑이라는 숫자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현재의 그 어떤 블록체인도 꿈꾸기 힘든 실명 인증 등 실제 사용자 수치라는 점입니다. 1,600만 명. 듣기엔 거창하네요. 하지만 김앵커님, 저는 투기꾼의 관점에서 볼게요. 250만 명이 풀려났다는 건 그들의 지갑에 파이가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묶여 있었는데 사람 심리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팔죠. 설날 떡값이라도 벌려고 헐값에 던질걸요. 안 그래도 두꺼운 매도병이 몇 미터는 더 두꺼워지겠네요. 오늘 아침 가격이 곤두박질 친 이유가 있었구만. 그게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어두운 면입니다. 하지만 밝은 면도 보세요. 이 250만 명의 사용자가 입국했다는 것은 파이가 세계 최대의 신원 확인 네트워크라는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인증됨입니다. 한 사람이 1,000개의 가짜 지갑을 만들어 시세를 조작하는 밈코인 프로젝트들과 달리 이 1,600만 개의 파이 지갑은 피와 살이 있는 1,600만 명의 진짜 인간을 대표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광고, 전자상거래, 금융 디앱들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원입니다. 아이고, 그 장기적이라는 고래는 2021년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죠. 이 1,600만 명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뭘 하는데요? 거래는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서 31만 4,199달러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자금 흐름, 즉 유동성이지 이미 꽉 찬 방에 사람만 더 밀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실질적인 활동. 온체인 유저 수가 늘어난다고 저절로 생태계가 살아나지는 않죠.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할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신규 그룹의 KYC 처리 속도. 둘째, 거래 건수, 트랜잭션 카운트가 급증하는지 여부.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거대한 사용자층이 과연 고래, 개발자들을 유혹해서 새로운 디앱을 만들게 할 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KYC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 남동생은 작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에요. 근데 저 250만 명은 풀어주고 내 동생처럼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또 병목 현상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동생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대사면과 병행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70만 명의 사용자에게 추가로 KYC 슬롯을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숫자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증 방식인 장정맥 인증, 팜베인 어텐티케이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손바닥 정맥이요? 얼굴 인식도 모자라서 이제 손바닥까지 펴서 기계한테 보여줘야 해요? 무슨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점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죠? 지문으로 하면 빠르잖아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문은 위조될 수 있고 얼굴은 요즘 딥페이크로 쉽게 뚫리잖아요.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하지만 장정맥은 피부 아래에 있고 혈액이 흘러야만 인식되기 때문에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고 유일무이합니다. 이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클릭 농장, 채굴 공장들을 뿌리 뽑기 위한 코어팀의 아주 과감한 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대단하네요. 하지만 전 그냥 더 번거로워진 것 같아요.
거래하거나 인증할 때마다 손바닥 스캔해야 한다니 귀찮잖아요.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 게 혹시 우리 생체 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데이터가 돈이잖아요. 1600만 개의 손바닥 정보 보안회사나 의료회사에 팔면 돈 좀 되겠는데요? 박 기자님다운 건전한 의심이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파이 네트워크는 GDPR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이 기술을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탈중앙화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1000대의 휴대폰으로 파일을 채굴하고 있다면 이 정맥 스캔 기술이 그들을 즉시 퇴출할 겁니다. 이건 박 기자님이나 저 같은 선량한 채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파이의 가치는 보시 만든 가짜 희소성이 아니라 진짜 희소성에서 나오니까요. 듣고 보니 좀 설득력이 있네요. 사기꾼들 걸러내서 우리 파이같이 지켜준다니 뭐 일단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김앵커님, 기술도 좋고 사람도 많은데 가격은 왜 이렇게 처참합니까? 방금 차트 봤는데 김치찌개 국물처럼 시벌겋던데요? 조만간 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오늘 아침 시장의 급소를 정확히 찝으셨네요. 우리는 250만 명의 신규 유저뿐만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숫자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13억 개의 토큰이 락업 해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투자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진짜 이유죠. 13억 파이요? 맙소사 이러면 다 죽어요 진짜. 다 죽는다고요. 박 기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3억 파이는 뜬 소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입수한 뱅클리스 타임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이미 1억 3,900만 개 이상의 토큰이 락업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이 숫자는 13억 개에 달할 것입니다. 망했네 망했어. 13억 파이가 시장에 풀린다고요? 이건 홍수 수준이 아니라 쓰나미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있잖아요. 공급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으면 가격은 바닥으로 꽂히는 거 아닙니까? 어쩐지 오늘 아침 차트 보니까 가격이 박살이 났더라니. 혹시 또 신저가 갱신했나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크립토포테이토와 IOU 상장 거래소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파이 가격은 지난 1월 29일 사상 최저가 ATL을 찍으며 0.158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5년 2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가치의 94.5%가 증발한 셈이죠. 심지어 강력한 지지선이라던 0.19달러마저 무너졌습니다. 0.15달러요? 파이 하나에 200원도 안 한다고요? 5년을 캤는데 이제 1파이 팔아서 껌 한 통도 못 사요? 그런데도 인터넷에서는 몇몇 광신도들이 여전히 GCB 31만 4,159달러를 외치고 있다니까요. 듣고 있으면 귀가 가려울 지경이에요. 김앵커님, 전문가로서 솔직히 말해봐요. 그 GCV 가격 믿으세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껌값이라고 생각하세요? GCV, 글로벌 합의 가치 문제는 언제나 예민한 주제죠. 제 관점은 가치는 실제 효용성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가격을 영원히 지탱할 순 없어요. 하지만 파이 커뮤니티는 거대하고 때로는 그들의 믿음이 비논리적인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아, 가격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팟캐스트 듣고 계신 수천 명의 청취자분들, 특히 억만장자 꿈꾸시는 분들께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로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0.1달러에 쌀국수 한 그릇 사먹는 걸 받아들이는 현실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GCB 31만 4,159달러를 기다리는 영성파, 즉 믿음파입니까? 현실파면 숫자 1, 억만장자파면 숫자 2를 적어주세요. 이 커뮤니티에 제정신인 사람이 몇 퍼센트나 남았는지 좀 봅시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댓글 다세요.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크립토포테이토와 IOU 상장 거래소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파이 가격은 지난 1월 29일 사상 최저가 ATL을 찍으며 0.158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5년 2월 최고점과 비교하면 가치의 94.5%가 증발한 셈이죠. 심지어 강력한 지지선이라던 0.19달러마저 무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법률 정보들은 파이가 상장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미 연준 움직임이나 한국의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업데이트해드리길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무료 클릭 한 번이 수천 달러의 손실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빨리 좋아요랑 구독 누르세요. 서울에서 법률 분석은 김앵커님이 최고라니까요. 나중에 지갑 동결되고 나서야 찾아보지 마시고요. 아무튼 거시경제는 복잡하고 내부는 물량을 쏟아내고. 그럼 김앵커님, 기술적으로는 어때요? 그 가격 차트라는 게 우리한테 희망을 좀 보여줍니까?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인가요? 기술적 분석.
캔들 차트에 나타난 잔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박 기자님. 박 기자님, 화면을 보세요. 이게 파이의 일봉 차트입니다. 심장이 약하시다면 청심환이라도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파이 가격은 중요한 이동평균선인 50일 EMA와 100일 EMA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곳은 죽음의 지배, 데스존입니다. 이는 강력한 하락세를 의미합니다. 아직 멈출 기미가 없지요. 저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떨어지는 건 알겠네요. 아까 아침에 잠깐 반등하길래 본전 운하하고 좋아했거든요. 그럼 그게 속임수였습니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오버솔드 구간을 가리키고 있어서 시장은 0.18달러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업계에서는 이걸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은 고양이도 잠시 튀어 오른다는 뜻이죠. 이건 생명 신호가 아니라 추락의 관성일 뿐입니다.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니 소름 끼치는 말이네요. 그럼 더 떨어진다는 겁니까? 바닥이 어디죠? 0.1달러? 아니면 0원? 만약 현재 지지선인 0.1589달러가 뚫리면 AI 알고리즘은 다음 지지선을 0.12에서 0.14달러 구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13억 개의 토큰이 쏟아져 나와 패닉이 발생하면 심리적 지지선인 0.10달러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AI가 지적한 주된 이유는 실질적 개발 부족으로 인해 고래, 대형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공포에 질린 개미들, 소액 투자자들만 남아서 투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나니 머리 아파서 앱 지워버리고 싶네요. 암호화폐는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 같아요. 그럼 정말 희망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겁니까? 우리가 쏟아부은 몇 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비관하지 마세요, 박 기자님. 투자에서는 대중이 가장 공포에 떨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가격과 가치 사이에 흥미로운 역설, 패러독스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둠 속에 있지만 네트워크 사용 데이터는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고된 이란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란이요? 거긴 제재받고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곳인데 파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인터넷 검열이 심하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정부의 통제를 우회하여 소통하고 거래하기 위한 생존 도구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컴퓨터로 노드를 돌릴 수 있는 파이 네트워크가 그곳에서 매우 효과적인 지하 결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파이가 단순한 거래소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힘든 곳에서 파이가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다는 거네. 하지만 김앵커님, 여긴 기술의 천국 서울, 한국입니다. 우리는 파이로 인삼 사고 삼겹살 사 먹고 공과금 내길 원해요. 이란처럼 방화벽 뚫는 거 말고요. 이 역설이 제 밥그릇을 지켜줄까요? 250만 명이 새로 들어와서 다들 팔려고만 하는데 도대체 누가 삽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누가 사는가? 기억하세요? 새로 들어온 250만 명은 판매자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 10%만이라도 파이를 현금화하는 대신 물건을 사는 데 쓴다면 우리는 파이 경제에 25만 명의 참여자를 더하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일일 활성 지갑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즉, 사람들이 파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전송하고 있다는 뜻이죠. 가격 때문에 열병을 앓고 있지만 파이라는 몸속의 피는 더 힘차게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치죠. 근데 파이로 물건을 산다고 했죠. 제가 어제 홍대 가서 겪은 쓰라린 이야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앵커님이 그리는 그림처럼 핑크빛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와이프 데리고 홍대 고깃집에 갔어요. 파이 결제 환영이라고 써붙여 놨길래 신나서 들어갔죠. 저는 속으로 사람들이 외치는 GCV 가격 생각하고 0.001 파이면 우리 가족 배 터지게 먹겠구나 했는데 웬걸 계산할 때 사장님이 이러는 겁니다. 여기는 장외시장 가격으로 1파이에 0.1달러, 약 140원입니다. 결국 고기 먹고 거의 1000파이를 냈어요. 속이 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장님이랑 한바탕 실랑이 하다가 결국 원화로 계산하고 나왔다니까요. 현실이 이렇게 냉혹합니다, 앵커님. 물건은 있는데 교환 가치는 장난 수준이에요. 그 허탈함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박 기자님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결국 원화로 내고 나오는 그 행동이 파이 생태계를 막히게 하는 원인입니다. 경제학에는 화폐 유통 속도, 벨로시티 오브 머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화폐는 이손 저손으로 옮겨 다닐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고기 한 끼에 1,000파이를 내면서 생태계에 헌신하라는 겁니까? 난 바보가 아니에요. 차라리 꽉 쥐고 가격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상인은 리스크가 무서워서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구매자는 가격이 낮으니 파이를 안 쓰고 쥐고만 있죠. 홀딩.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상거래가 없으면 파이는 영원히 투기 자산일 뿐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인 지금 가격이 낮더라도 박 기자님이 하려던 것처럼 과감하게 소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은 거래들이 모여야 현금 흐름을 만들고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점차 내재 가치를 올릴 수 있으니까요. 말은 고상한데 내 코가 석자라 지갑 털리는 건 너무 아픈데요. 그건 그렇고 차각이 안 쓰고 꽉 쥐고 있는 게 낫겠어요. 요새 사기꾼들이 새로 락업 풀린 250만 명 노리고 눈에 불을 쳤다면서요. 정확합니다.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 기자님과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250만 개의 구 계정이 풀리고 수년간 기다림에 지쳐 돈에 굶주린 심리를 이용해 해커들이 역대급으로 정교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P-Exchange 글로벌이라는 가짜 사이트였습니다. 인터페이스가 파이 브라우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들은 지금 1파이를 $100로 바꿔서 5분 안에 은행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라고 유혹했죠. 솔깃한데 장외 시장 0.1달러보다 1,000배나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밀 구절 입력하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수천 명이 지갑을 연결하려고 24개 비밀 구절을 입력했죠. 결과는요? 즉시 잔고 영원. 블록체인의 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파이 지갑은 비수탁형입니다. 열쇠는 오직 여러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24개 단어를 남에게 주거나 낯선 사이트에 입력하는 순간 도둑에게 금고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나 코어팀 누구도 그 돈을 찾아줄 수 없습니다. 싹 다 털렸다고요? 끔찍하네. 비밀 구절 입력하면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서 조심하는데 어제 제 조카는 비밀번호 노출 안 했는데도 계정이 털렸대요. 파이 지원팀에서 영상통화가 와서 얼굴 인증을 다시 하라고 했답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게 바로 2026년 신종 수법 AI 딥페이크 사기입니다. 해커들이 AI를 이용해 파이 네트워크 직원과 똑같은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계정이 잠기지 않으려면 얼굴을 다시 스캔해야 한다고 하죠. 사실은 해커가 자기들이 가진 다른 기기에서 생체 보안을 뚫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 위로 아래로 고개를 움직이는 동안 해커는 지갑 제어권을 뺏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는 거죠. 아이고 맙소사. 무슨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영상으로 얼굴 보고 통화해도 가짜라고요? 그럼 누굴 믿어야 합니까? 무서워서 모르는 번호는 받지도 말아야겠네. 앵커님, 예방할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듣고 나니까 식은땀이 다 나네. 이 사기 태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 절대 입력 금지. 문자, 이메일, SNS로 온 그 어떤 링크에도 24개 비밀 구조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공식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입력하세요. 2. 공식 연락 없음. 파이 네트워크 직원은 절대로 먼저 영상통화를 걸거나 개인 메시지를 보내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알림은 앱 내부에만 뜹니다. 3. 도메인 확인. 사기 사이트는 PINEWORK처럼 글자 하나를 교묘하게 바꿔서 속입니다. 주소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 많은 정보가 뒤섞인 폭풍 같은 일요일 아침을 보냈습니다. 250만 명의 새 식구를 맞는 기쁨, 13억 토큰 해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정교한 사기 함정들까지. 시장은 피를 흘리고 가격은 바닥을 칠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2026년의 파이 네트워크는 더 이상 종이 위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1,600만 명의 신원이 확인된 시민을 가진 디지털 국가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렇게 거대한 네트워크를 쉽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김앵커님 정리를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어차피 던진 주사위 끝까지 가봐야죠. 미국의 새 연준 의장이랑 그 손바닥 스캔 기술인가 뭔가가 한 건 해주길 바라야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들 심장병 걸리겠어요. 파도는 금을 시험하는 불입니다. 이 혹독한 정화의 시기를 버티는 자만이 과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도 자금 흐름과 법적 정책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밀 구조를 단단히 지키시고 낯선 링크는 누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평온한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 점심 식사까지 가격 차트 때문에 망치지는 마세요. 맞습니다. 밥은 먹고 파이는 지키고. 오늘 김행크님의 쓰지만 뼈가 되는 분석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희망찬 초록색 불기둥을 보길 기대해 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거시경제요. 코인은 자유로운 거 아니었나요? 정부랑 상관없다면서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되든 서울에 있는 내 파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큰 착각입니다. 2026년인 지금 전통 금융과 크립토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어요. 워싱턴에서 들어온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친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성향의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보기 드문 청신호죠. 트럼프가 크립토 밀어주는 건 알죠. 그럼 이제 돈 풀기 시작하나? Make Pi Great Again 되는 겁니까? 당장 그레이트해질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그 뉴스와 함께 미국 상원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투명성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법안은 사용자 신원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절대적인 투명성을 요구해요. 이게 논란이 큰 게 한편으로는 시장을 깨끗하게 해서 대형 펀드, ETF들을 끌어들이는 호재지만 다른 한편으론 블록체인의 영혼인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위협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당대한 KYC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파이 네트워크가 첫 번째 규제 타깃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KYC 열심히 하더니 결국 정부 손아귀에 들어가는 꼴이네. 서울에 사는 박아무개한테 파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알게 되고 나중에 세금 폭탄 때리면 우린 죽어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 파이오니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래서 시장 심리가 공포에 질려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금과 은 가격도 이상하게 하락 중이고요. 투자자들은 잔뜩 웅크리고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정치와 법률 뉴스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정보의 어두운 원시인이 되어 미국이나 한국의 새로운 법 때문에 생돈 날리지 않으려면